조계종 7대 총림을 비롯한 전국의 재방선언에서 오늘부터 신축년 동안거가 시작돼 석 달 동안 용맹정진이 펼쳐집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4부대 중에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어제 전국 사찰 곳곳에선 수험생 자녀의 학업 성취와 합격을 발언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정성과 불신이 넘쳐났습니다.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이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동국대학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 도심포교당 관음사가 생명살림의 의미를 담아 3,000불 공양대제를 공행했습니다. 부처님 생명존중의 가르침으로 환경보호와 포교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인으로 활동하다 출가 수행자의 길을 택한 동명스님이 조사들의 선시를 한데 모은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동안거가 오늘 조계종 7대 총림을 비롯한 전국 재방선언에서 일제히 시작돼 석 달간의 부단한 정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결재법어를 통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이 뼈골에 사무치게 의심을 밀고 또 밀고 할 것 같으면 석 달 이내에 모두 다 견성할 수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든지 육근 육식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몰록 일념삼매에 들어 부동일념이 되면 일기일경상에 홀연히 견성되어 하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건은 여름철과 겨울철 각 석 달씩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불가의 오랜 전통입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은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대종사의 동안거 결재법어를 내일 오전 6시 30분과 밤 9시 30분 BBS TV로 전국에 방송합니다. 또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동안거 결재법어를 내일 오후 5시 30분, 21일 밤 9시 30분 방송하며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동안거 결재법어를 내일 오전 9시 30분과 21일 밤 10시 30분 방송합니다. 이와 함께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동안거 결재법어는 21일 오후 2시 30분과 밤 11시에 BBS TV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어제 전국 사찰 곳곳에선 수험생 자녀의 학업 성취와 합격을 발언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정성과 불심이 넘쳐났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수능기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암석에 낮춘 부처님 아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신심 어린 기도 소리가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해마다 11월이면 기도 행렬이 이어지는 팔공산 갓바위와 같이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수능 기도처로 알려진 서울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 수능 시험장까지 자녀를 배웅하고 곧바로 도량을 찾아 부처님 전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택시 타고 올라오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줬습니다. 공부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본인이 또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정이어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험을 준비했을 수험생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옆에서 자녀, 또 손자, 손녀를 지켜본 가족들도 가슴을 졸였던 건 마찬가지. 부처님 앞에 석불전에 기도를 하니까요.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기도하면서 걔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석불전에 부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절을 하니까 오늘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자식 키울 때도 지극정성했는데
또 손자가 또 더 소중하네요. 그래서 부처님 가피로 꼭 고득점으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입학하기를 바람합니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는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매 영역 시험이 진행될 때마다 기도 정진과 축원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이 한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학부모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공력을 들여 관세음보살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화엄성중 기도하고 나중에는 관세음보살 좀 기도했어요.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계속 정근했어요. 1차, 2차, 3차 지금 세 번까지 한 번 더 남았는데 가야 돼요. 떨어져 사는데 걔는 그냥 부담 갈까봐 떡도 보내지 말래요. 부담 간다고.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가득한 벽면에는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갈 자녀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소원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울 봉은사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수능 당일 특별 기도를 이어가며 수험생활의 원만한 회양을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나날을 견디며 수험을 준비해온 학생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한 기도로 함께한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쉼터인 희망둥지의 시설 개선과 아동심리치료 지원에 나섭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김현준 LH 사장은 학대 피해 아동쉼터 희망둥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향후 10년 동안 희망둥지에 임대주택 지하 공간을 제공하며 시설 공간을 개선하고 상담치료 등도 지원하게 됩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의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이 동국대학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원법사 장학회를 설립한 해운 스님은 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 본관에서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원법사 신도들이 육아를 만들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동국대 문과대학 4학년 이세봄 학생 등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우리 원법사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가 꼭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운 스님은 또 원법사 장학회 이름으로 장학기금 1억 원을 추가 후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15년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졸업한 해운 스님은 학교로부터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회양하기 위해 장학회를 결성해 현재까지 경주 캠퍼스 재학생 등 5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스님 절에 좀 자주 찾아가서 상담도 하시고 또 부처님 말씀도 듣고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큰 좋은 인연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골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 포교도량 관음사가 생명살림의 의미를 담아 3,000불 공양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포교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도심인 충장로에 자리한 관음사, 경내 대법당에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부처님께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으로 본격적인 법회가 시작됩니다. 광주 관음사가 3,000불의 금을 더 씌우는 개금 불사를 완료하고 공양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생명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명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런 마음으로 지구 생명에 대한 그 관심을 돌렸을 때 지구 생명도 다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3,000불 공양 대제는 육법 공양에 이어
경과보고와 환영사, 격려사, 축사, 불자활동 대상 시상, 희망나눔 공양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당에 비가 새고 부처님이 빗물에 젖어서 불단이 무너지고 이렇게 쇠락한 여러 부처님을 다시 계금을 먹이고 곱게 단천 계금을 하여서 다시 공양하는 그런 공양 대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곳을 극락 정토라고 하고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용화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정자 흑토태야 그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정토라고 합니다. 관음사주지 소은 스님은 운불년 광주지부 홍신도 회장에게 불자활동 대상을 수여하고 충장동 사회보장협의체에게 희망나눔 공양금을 전달했습니다. 1916년 창건한 관음사는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연 환경과 생명 살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구살림 바람일과 자연순환 에코백 나눔, 슬기로운 자원순환 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파괴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살림 실천에 앞장서는 관음사, 삼천불 공양 대제를 기점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도심 포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제주 반야사가 약사열애불 등 3존불을 새롭게 봉안하며 불교 호스피스 기도 수행 도량으로서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반야사 3존불 점안의식은 전통 불복장 작법 보유자 수진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선 가운데 석가모니불, 약사열애불, 미륵존불 등 3존불과 후불탱화, 나반존자, 산왕대신을 봉안하는 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활동이라든가 병원에서 아픈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이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반야사는 최근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 법인을 설립하는 등 올바른 죽음 문화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천년고찰 논산 개태사가 대웅보전 보건불사를 회양하면서 사찰 역사와 30년 불사 과정 등을 담은 사적비를 세웠습니다. 논산 개태사는 사적비 건립 낙성식과 함께 통일 염원을 담아 대웅보전에 모신 5분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개태사 주지 양산 스님은 2번에 걸친 천일 기도로 대웅보전을 낙성하고 부처님을 모셨다면서 음력 10월 보름부터 다시 천일 기도에 들어간다며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불안해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자주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주지로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개태사 국가보물 293호 부처님 원력으로서 시인으로 활동하다 출가 수행자의 길을 택한 동명 스님이 태고 보우국사 등 조사들의 선시를 한데 모았습니다. 동명 스님의 신간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출제가자들에게 삶의 쉼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32명의 선사들이 남긴 선시들이 한 권의 책에 담겼습니다. 1989년 등단에 시인으로 활동했던 동명 스님이 출가 후 즐겨 읽던 선시들을 모은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이 땅 위에 살았던 선사들의 선시가 우리들의 삶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선시들을 제가 접해 보니까 이분들은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셨고 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시를 통해서 이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있겠구나.
양끝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리니 중도엔들 어찌 안주하랴.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마음대로 쥐고 펴면서 저 물결이 흰 갈매기의 한가로움 웃는다. 시집에 수록된 이 첫 번째 시는 저자가 태고 보국사가 머물던 중흥사에서 즐거 읽었던 시입니다. 중흥사에서 소임을 살며 승가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는 등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빠지는 마음을 마주하며 초심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예불을 해야 되고 또 바로 아침 먹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뭐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소임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빠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쁘면은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유 있게 살아야 된다. 마음 챙길 사이도 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선사들의 선시가 멈춤의 여유로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의 공을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전국 재해구호협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공동주최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 이사장 도웅스님은 그동안 다문화 가정과 동남아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고려인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서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호 물품과 방역 물품을 40차례 200여 단체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대북 지원과 환경, 생명, 인권을 위해 천태종이 2003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국제협력과 환경보호, 개성 문화유적지 성지순례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작법 시연회가 지난 마이산 탑사 특별 무대에서 봉행됐습니다. 시연회는 일부 실연과 관욕바라, 종사 영반, 승무에 이어 2부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참좋은 우리절 회일스님의 추도사, 영전스님의 발언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파페라 그룹 카르페디엠과 가수 김승화 씨의 노래 공연과 무용가 박영숙 씨의 살풀이 춤사위가 행사의 백미를 장식하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시연회는 마이산 탑사 회주 해명 이왕선 대종사 49제와 함께 봉행됐으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제자들은 헌화와 삼배의 예를 올리며 스승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BBS 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며 다음 달 초 BBS TV 프로그램으로 녹화 방송됩니다. 참선 명상을 통해 떠오른 영감을 화폭에 담은 수묵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움과 절제 철학이 녹아있는 김회자 선생의 작품 세계를 정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이른 봄이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 풍부한 먹의 빛깔을 머금어 강한 생명력이 돋아납니다. 원근 기법까지 살려 화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포기하지 않은 난초에게 바위는 틈을 내줬습니다. 둘은 이미 한 몸입니다. 난선은 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답답하고 힘든 이 시기에 모든 것을 다소곳하게 내려놓고 난선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에서 검은색 먹을 버린 보랏빛 가을 국화가 화폭을 물들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한겨울 소나무입니다. 세찬 눈보라 앞에서도 꼿꼿한 기상이 화폭 위에 물 흐르듯 펼쳐집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자연과 함께하는 존재 앞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수묵 화가의 길을 걸은 지도 어느덧 40년. 매일 참선 명상을 통해 담아낸 수묵화 속엔 비움과 절제란 철학이 배어 있습니다. 저의 그림은 모두가 다 여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유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느낌을 그대로
정감의 그릇에 올곧게 담아갈 수 있도록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서양화 작품들을 선보였던 전 시장은 이번 김혜자 작가의 명상중 초대전을 계기로 동서양을 넘나드는 폭넓은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를 서양화 위주로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줄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작가님을 봤는데 이 내면에 뭔가 비움의 철학이 가지고 계시다. 그림을 보면서 하심하면서 비우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지금 하는 예술 작업이 곧 수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김혜자 작가. 끊임없는 관찰과 사생을 통해 내놓은 이번 작품들은 오는 30일까지 서울 종로 1조 원 갤러리 원 아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경남 통영불교계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통영시 불교사면협회 임원 스님들과 통영불교거사림,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 회원들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200리터 난방유 교환권과 정성을 담은 간편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여유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에 같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만 힘이지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영불교계가 마련한 성품은 지역 내 21가구에 난방유 200리터씩, 5가구에 연탄 200장씩, 간편식 모음 등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